네이버 공식 발표 떴습니다. AI 시대의 블로그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네이버가 직접 콘텐츠 작성 가이드를 배포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타겟을 뾰족하게 좁히고 진짜 경험을 쓰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가이드에 맞춰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는 GPT 프롬프트 배포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가 네이버 메이트 시작한 거 다들 아시죠? 이제는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AI 브리핑이 가장 먼저 뜨는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AI 브리핑에 인용되지 않으면 엄청난 검색 트래픽을 날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글이 AI 선택을 받아 AI 브리핑에 한 번만 딱 꽂히게 되면 엄청난 트래픽이 블로그로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네이버 AI는 어떤 글을 올려줄까요? 단순히 글자 수가 많거나 사진이 예쁘다고 선택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겠죠? 철저한 로직과 알고리즘에 따라 신뢰도 높은 정보만, 양질의 정보를 담은 블로그만 AI가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직이 뭔데 바로 그걸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준 거예요. 오늘 네이버가 공개한 5가지 체크리스트 같이 함께 살펴보고요. 네이버 블로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이버가 제시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독자 및 목적, 즉 TPO를 잘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을 쓰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맛집을 소개할 때 뭐 강남 맛집 베스트 10 이런 식으로 그냥 나래비만 세우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글은 사실 모두를 타겟팅하는 글이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글이 되는데요. 네이버 또한 이런 식의 단순 케이스 나열은 나쁜 글이다 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밝힌 좋은 콘텐츠의 예시는 회의 30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직장인처럼 정말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타겟이 명확해지고 뾰족해질수록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회의 30분 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먹어야 되고 뭐 어떤 메뉴가 빨리 나오는지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사실 또 AI가 하기 힘든 영역이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글이 아니라 타겟을 날카롭게 좁혀서 독자와 AI의 선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은 절차 및 구체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요즘 뭐 챗GPT, 제미나이 얼마나 글 잘 쓰나요? 이런 생성형 AI들이 글 정말 잘 쓰고 콘텐츠 잘 만들어낸다는 것,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I가 아무리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글을 쓴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인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정보를 쓴다고 했을 때 매일 30분씩 꾸준히 뛰면 5kg가 빠집니다. 이런 문구 쓸 수 있겠죠? 네이버는 이제 이런 뻔한 이론 같은 것, 근거 없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나쁜 콘텐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AI의 픽을 받는 좋은 글은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인 변화까지 담아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일차, 10일차, 30일차 이런 식으로 과정을 쪼개고 실제로 내 몸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블로그 글을 쓸 때의 핵심은 뻔한 성공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실패나 시행착오 같은 것을 다 담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러닝을 했을 때 내가 무릎이 다쳤어요 라던가 며칠 굶으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살 안 빠지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 끝에 겪은 나만의 경험, 나만의 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직접 부딪히면서 겪은 정보와 주의사항이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높게 평가받는 진짜 프리미엄 정보가 되겠죠. 네이버가 짚어준 세 번째 핵심은 대안 및 비교 분석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항상 수많은 선택지를 두고 심각한 결정장애에 빠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럴 때 또 네이버 같은 검색 포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검색한 독자들의 고민을 딱 해결해주는 콘텐츠, 그게 바로 진짜 좋은 콘텐츠겠죠. 숙소를 리뷰할 때도 여기는 전망이 좋고 가격은 뭐 저렴하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좋은 콘텐츠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특정 상품을 칭찬만 하는 글은 광고로 오해받기 쉽고 독자에게 신뢰를 주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택받는 글은 A와 B를 가봤는데 B가 더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고 비교 분석하는 글입니다. 각 항목별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황에 맞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커플 여행이면 여기가 좋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은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나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의 글이 독자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때 네이버 알고리즘은 그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 줄 거예요. 네이버가 제시한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실제 적용 사례와 결과입니다. 블로그 제품 리뷰 쓸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상품의 스펙을 그대로 나열하고 구매 링크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거 쿠파스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제품의 크기나 무게, 사이즈 이런 정보들은 검색하면 언제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이런 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내가 사용하면서 겪은 나의 것의 경험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청소기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고양이 털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환경과 그걸 사용하면서 겪은 결과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맥락에 맞는 이미지와 동영상 사용입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 높인다고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를 넣거나 영상을 넣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정보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커피 마시는 사진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이렇게 맥락이 뚝뚝 끊기는 이미지를 신뢰도를 깎아먹는 콘텐츠라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사진이 많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표를 활용하고 핵심 단락마다 소제목을 눈에 띄게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때에는 반드시 본문과 연관이 있는 이미지만 넣어주셔야 합니다. 글을 읽지 않고 이미지만 봐도 아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반드시 정보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사진만 활용하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공개한 5가지 원칙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바로 앞으로는 우리가 꼭 진정성을 담아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가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겪은 경험과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취향 등을 글에 담아주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된 정보의 나열은 이미 AI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어떤 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좋았어요. 이런 과정들,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을 다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AI 메이트? 또 AI한테 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만이 가진 이야기를 자신 있게 글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공식 발표한 이 5개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블로그 글 작성 GPT 프롬프트인데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이 프롬프트 활용할 때 주의할 점, 반드시 나만의 스타일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은 수정해서 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블로그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블로그 파트너 블로그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